안녕하세요. 특부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입니다.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는 하나씩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전 행동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도전 행동이 쉽사리 줄어들지 않는 학생이 있어요. 이거는 왜 그럴까요? 오늘은 이런 도전 행동 혹은 문제 행동이라고 불리는 이 행동들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정말 다양한 행동 중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전 행동이 줄어들지 않는 걸까요? 정말 우리가 차근차근 설명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써봤는데 다음날 보면 그대로 좀 괜찮아지는가 싶었더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. 그것은 교사나 보호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. 자, 첫 번째, 강화 타이밍이 늦었을 경우. 도전 행동의 경우에는 도전 행동을 했을 때 바로 반응이 온다는 것. 자, 예를 들면 아이가 교실에서 소리를 질렀어요. 그랬을 때 어떡하세요? 바로 수업이 딱 멈춰지고 선생님이 누구야?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이것은 도전 행동을 한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주 굿, 나이스죠. 자기가 원했던 반응을 바로 받게 되는 거거든요. 아이의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효과죠. 그런데 반대로 아이가 혹은 학생이 잘 앉아 있었을 때는 어때요? 조용하구나 하고 수업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이어갑니다. 그렇게 되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? 도전 행동처럼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거를 더 선호하겠죠. 그렇습니다. 도전 행동에는 바로 효과가 있고 바른 행동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. 그래서 그런 도전 행동이 유지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바른 행동을 했을 때 바로 강화가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방금 손 들고 말한 거 너무 잘했어. 칭찬해. 이렇게 3초 안에, 적어도 아이의 행동에 3초 안에 좋은 반응을 해주세요. 그렇게 되면 이 아이도 어떻게 보면 이 반응을 얻기 위해서 더 바른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우리가 도전 행동 대신에 대체 행동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 때 문제 행동은 줄어들지 않습니다. 자, 예를 들어 볼게요. 수업 시간에 소리를 지르는 학생이 있어요. 아니면 집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학생이 있을 때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만해. 하지마. 안 돼. 조용히 해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거는 그냥 하지 말라는 금지일 뿐이에요. 그런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심심한데 혹은 나 지금 너무 불안한데 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난 소리 지르는 거 대신에 뭘 해야 되나요? 그렇죠.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금지를 시켰을 때 조용히 할 수는 있지만 다시 그 행동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아이의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을 해야 돼요. 조용히 해. 이 단순히 그냥 금지보다는 이렇게 소리 지르지 말고 선생님 부르고 도와달라고 해. 아니면 네가 원하는 거를 얘기해. 이렇게 방법을 말해줘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이 행동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. 어떻게 보면 도전 행동 하나당 이걸 대신할 대체 행동을 반드시 하나씩은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. 소리를 질러. 이 소리를 지르는 게 지루해서야. 그러면 선생님 저 힘들어요. 좀 쉬고 싶어요. 아니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의자에 계속 못 앉아 있는 신호면 선생님 저 잠깐만 일어날게요. 정말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그리고 수업에 방해되지 않고 가정 환경에서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대체 행동을 관찰하고 하나는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. 3번째 이유는 환경을 절대 안 바꿨을 때입니다. 아이의 도전 행동은 사실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. 이것은 원인이 있어요.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도 환경에 영향을 꽤 많이 받습니다. 근데 이거 환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과제가 너무 어려워. 아니면 난 이 수업 시간이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어. 그리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어떤 친구들은 이 교실 안에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. 이렇게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요.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의 경우에는 정말 버티기 힘들죠. 근데 이것을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고 계속 이 아이에게 뭔가를 강요한다면 이것 또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. 환경은 그대로 두고 아이만 자꾸 바꾸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잔인한 일이에요. 그래서 환경을 좀 조정을 해주세요. 대체 행동도 가르치고 즉각적인 피드백도 하는데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또다시 이 아이는 그대로 다시 반복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달라진 도전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. 왜 힘든지를 알고 그러면 이 아이에게 과제 난이도를 낮춰주거나 아니면 활동 시간을 더 짧게 조정한다.
그러거나 아니면 그냥 있으면 너무 지루하니까 시각 자료를 조금 더 많이 제공을 하거나 쉬는 시간을 미리 알려줘서 불안도를 낮춰주거나 이렇게 환경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. 그래야 이 도전 행동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. 우리 아이의 도전 행동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이 아이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. 강화 타이밍, 대체 행동, 그리고 환경. 이 세 가지가 원인일 수 있어요. 그래서 도전 행동 혹은 문제 행동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이 아이가 신호예요. 이 아이의 신호. 그래서 이해하고 바꿔줘야 할 신호입니다. 방법이 맞으면 확실히 행동은 바뀝니다.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을 해봤는데 이게 안 된다면 교사나 보호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방법이 조금 어긋났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내가 이 세 개 중에서 빠진 것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다시 아이의 행동을 중지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상 특부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이었습니다.